네, 오늘은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대몽항쟁 부분, 그러니까 몽골에 대항한다, 그리고 고려 후기의 사회가 변화한다, 이 부분을요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내용은 또 너무너무 많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내용을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래서 학습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 자료를 보시면 이거 보고 계십니까? 네.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여기 먼저 정리하고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몽이라는 뜻은 그거죠. 몽골에 대항한다. 몽골에 대해서 항쟁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쟁을 바로 시작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몽골하고 만나게 된 계기는 거란 때문이에요. 거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란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몽골하고 고려가 손을 잡아요. 여기가 그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몽골하고 연합을 해서 거란 쪽으로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몽골 애들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했어.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인 고려에 더 문제가 생긴 건 바로 몽골 사신 저고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됐다. 뭐 이 정도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본격적인 전쟁은 1231년 13세기네요. 그죠? 이 1231년은 1차 침입,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박서라는 사람이에요.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성에서 저항을 했다.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일단 박서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몽골군은 쭉 밀고 내려와서 충주까지 들어갔대요. 그 충주라는 것은 상당히 내륙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최씨 정권, 우리 배웠죠? 최씨 정권이라는 거는 무신정변 이후에 이의민을 살해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4대 60여 년간 잡았던 그 시기 최씨 정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씨 정권은 강화를 요청합니다. 강화라는 거는 우리 이제 화해하자, 잘 지내자, 전쟁하지 말자, 잘해보자라는 뜻이죠. 결국엔 이 강화 요청을 받아들인 몽골군은 철수를 해요.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고려 정부, 즉 최씨 정권은 이제 얼굴을 바꿔서 항전, 우리는 전쟁할 거다. 오랫동안 대비해서 몽골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천도한 거예요? 그죠? 강화. 강화 거기입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오랫동안 몽골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 섬에서 저항하겠다라고 이제 내보인 거죠. 그 소식을 알게 된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2차 침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침입. 근데 이때는 몽골의 유명한 사람 살리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내려오는데 이때 차인성에서 이 살리타가 살해를 당해 됩니다. 그러니까 활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살리타 사살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은 별표해 두세요. 김윤후. 김윤후라는 사람과 처인 부곡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죠. 향부곡소는 양인이긴 하지만 천민처럼 아주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생 엄청 했던. 근데 이 처인 부곡민들이 김윤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살리타를 사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몽골이 계속 쳐들어와요. 보시면 몇 년이죠? 40년. 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정부는 뭐 하냐? 최씨 정권은 뭐 하냐? 강화도로 간 이후에 정부가 민심을 모으고, 자, 누구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뭐죠? 이거 중요하죠.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그 당시에 고려가 이제 불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였고 부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팔만대장경 만드는 일은 굉장한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쓰이는 시간 동안에 차라리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부처님 불교의 힘이라는 거를 사실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비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강화천도 이후에 최씨 정권은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다는 거죠. 이런 정권은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의 전쟁을 아예 쪽내고 아예 종결하고 다시 강화도에서 나와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개경환도 1270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누구? 삼별초. 삼별초는 환도 돌아가는 거를 거부합니다. 이제 몽골하고 싸우겠다 이거죠. 끝까지 싸우겠다. 대몽 항쟁을 유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진압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진압이 되는데 삼별초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구 결과가 더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이제 좋은 뜻으로는 대몽 항쟁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삼별초가 이동하는 거나 삼별초와 함께 해야 했던 농민들이 자의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삼별초의 협박이나 뭐 이런 억압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결과적으로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몽골이 지나갔던 땅에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몽골을 싹 밀어버리죠. 근데 유일하게 나라 이름을 지킨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위를 유지했다. 독립국이에요. 나라 이름 지켰다는 건 독립을 지켰다는 뜻이죠. 근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정, 우리 안의 정치죠.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를 우리가 원 간섭을 받았다 해서 원 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정 간섭을 받았냐? 서경의 동령부, 이거는 이제 기관 이름이에요. 기관 이름이야. 그 서경이라는 지역에 이 기구를 놔두고 이 기구가 그 동네를 그 동네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화주라는 지역에는 뭘 설치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써두세요. 쌍성 욕 같네요. 자, 다시 쓸게요.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라는 이제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려 북쪽 부분이죠. 북쪽 부분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땅이 좀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려 왕의 칭호나 관직이 원보다 더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들의 이름에 충이나 충성하다, 공손하다 이런 뜻의 이름이 붙어지게 되죠. 그리고 고려 왕은 원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몽골 즉 원나라의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부마라는 거는 공주의 남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려의 왕이 원나라 공주의 남편이기 때문에 고려는 원의 부마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보시면 원이 일본 원정에 필요한 물자를 고려에서 이제 쓸어갑니다. 일본 원정이라는 거는 일본 이제 원나라의 몽골 입장에서는 일본 하나 남았어요. 동쪽 끝에. 그래서 일본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일본 치러 갈 때 필요한 물자, 배, 군사 이런 거 다 고려에서 충당해서 일본 쳐들어간다. 2번이나 가는데 2번 다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해서 만든 걸 뭐라 하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정동 행성. 정동 행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벌하러 간다. 어디를? 동쪽을 정벌하러 간다. 동쪽이라는 건 당연히 저 끝에 있는 일본을 뜻합니다.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을 치는 것은 실패해요.
일본을 먹지 못하고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도 이 정동 행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에 적극적으로 쓰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민왕이 이 정동 행성을 없애버리게 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정동 행성은 상당히 고려를 괴롭히는 기관이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좀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자, 쭉 볼게요. 원나라는 수시로 우리의 고려의 특산물을 요구하죠. 금, 은, 인삼. 인삼은 그 당시에도 정말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인삼 유명하죠. 매도 중요해요. 매를 키워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를 키우는 기관이 바로 응방이라 하거든요. 응방. 그리고 공녀 아시죠, 여러분? 여자들 데려가는 거. 그래서 백성의 고통이 가중이 됐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하는 조혼, 이를 줬어서요. 빨리 결혼하기도 했죠.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원나라의 스타일이 고려에 들어와서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풍. 변발. 그 황비용 머리 아시죠? 밀어버리는 거. 그리고 몽골식 복장, 몽골어 이런 것들을 유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고려 스타일이 몽골로 넘어가서 몽골에서 고려의 스타일은 유행을 하지 않았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에 한류 같은 그런 유행을 끼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려양이라고 해요. 고려양. 문화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스타일이 몽골에 넘어가서 몽골 사람들이 고려 스타일을 이제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또 고려양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적었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7번에 뭐라고 썼냐? 권문세족이라고 쓸게요. 권문세족.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은 원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애들입니다. 즉 몽골어를 잘해서 통역을 했다거나 환관이라거나 아까 응방, 매 키웠다 했죠. 매. 응방 관리 출신 이런 사람들인데 기존의 고려 사회를 주물럭주물럭 했던 기존의 문벌 귀족이나 무신 집권기에 성장했던 가문도 함께 원에 붙어서 친원 세력으로 형성을 하기도 해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문세족은 이제 출세하는 배경이 출세하는 배경이 원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려를 위해서 뭐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매우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재정 기반은 엉망, 국가 재정 궁핍, 일반 백성들은 고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을 해보려고 등장한 자주 개혁했던 왕 누구다? 공민왕이죠. 너무 유명한 왕이죠. 공민왕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원에 반대해서 자주 개혁을 했다. 근데 이제 공민왕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원나라가 너무 세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원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이유로 쇠퇴하는 시기이고 이 당시에 반원 자주 정책으로 등장했던 것들 보시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전부 다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2, 3번 다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여기 이따 교과서에서 또 볼 겁니다. 자, 보시면 반원 자주 정책 8번 개혁을 끌고 나갈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신돈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개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원하고 친한 애들을 다 쳐내야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들었던 기관인데 일본 정벌 실패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계속 고려를 괴롭혔던 뭘 없애야 되겠죠? 정동 행성을 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몽골풍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쌍성 총관부 이따 지도로 볼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땅을 다시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다시 회복해 와요. 이거 굉장한 업적이에요. 자, 그리고 내정을 개혁하는데 9번에 뭐라고 쓰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전민, 변정, 도감. 고려하면서 도감이란 단어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도감이란 건 그냥 기관, 기구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시적인 느낌이 좀 강한
전민 변정 도감이란 것은 백성들을 이제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돌려놓겠다. 문제가 있는 거 있었으면 바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불법적인 농장. 그러니까 힘센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땅을 넓히는 것을 해체해버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전민변정도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민변정도감하고 자주 헷갈리는 거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뭐냐면 광종. 예전에 고려 초기에 광종이 했던 거 뭐 있었어요? 광종이 노비 풀어줬던 거 뭐 있지? 그렇죠. 노비안건법. 광종의 노비안건법하고 많이 헷갈리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별표해두세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권문세족이 오케이 하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세력들로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고 이제 중국 땅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명이 등장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홍건적은 붉은색 두건을 쓴 도적 이런 뜻입니다. 왜구는 일본 애들인데 도적질 하는 애들 이런 침입이 위아래로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돈이 결국엔 제거되고 공민왕 역시 살해를 당하면서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10번에 들어갈 새로운 세력 한번 볼게요. 신진사대부. 초등학교 다 배웠죠.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조선을 성립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출신은 지방에서 중소지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그 뿌리가 대부분 얘네들의 경우에는 중앙일 거예요. 그죠? 중앙이고 당연히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얘네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반은 뭐냐? 바로 지방이고 대지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가난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중소지주입니다. 이 당시에 경제력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지주 출신의 지방에서 관리, 향리하는 애들 집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이 당시에 새롭게 이제 성리학, 안향이라는 사람이 들여온 거죠. 네, 나중에 또 나와요. 네, 성리학 공부하고 그리고 음서가 아닌 당당하게 실력으로 즉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죠. 자, 이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가 멀쩡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별표해주세요. 공민왕이 여러분 잘 아는 성균관도 다시 정비를 하고 유교 경전에 의한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이 사람 공민왕의 개혁에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띄워줬던 애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신진사대부가. 여기도 별표. 중요해요. 그럼 교과서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 123. 그냥 쭉 읽어보시고 내용 어렵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최씨 정권은 몽골하고 강화를 맺었는데 곧바로 항전 의지를 밝혀서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몽골이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바다에서는 약하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넘어갔다. 여기네요. 강화도.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너무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을 보면 김윤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여기 나왔네요. 2차 침입 때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자 우리의 누구? 김윤후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김윤후가 이끄는 부공민이 살리타를 사살하고 이를 격퇴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보시면 그 후에 충주성을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관리는 다 도망을 갔대요. 근데 김윤후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노비들의 사기를 높이고 몽골군을 격퇴합니다. 대단하죠? 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김윤후가 활약했던 지역 여기 보이시죠? 처인성 아이고 가려버렸네. 처인성 그리고 뭐 충주 뭐 이런데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 보이죠? 처인성 충주 이런데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나왔네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쭉 가보시면 여기 있다. 삼별초 강화가 성립돼. 강화라는 거는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자가 성립이 돼서 고려 정부가 이제 몽골하고 악수하고 개경으로
도읍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돌아가는 걸 결정하자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계속 저항했지만 결국엔 진압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는 몽골하고 전쟁은 끝났지만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내정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이미 배웠어요. 서경은, 즉 평양이죠. 서경은 동령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 화주라는 지역에는 쌍성총관부를 설치하는데 쌍성총관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쌍성총관부 너무 중요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정동행성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원나라 간섭, 몽골풍. 우리 거 고려 거 가서 고려 거가 몽골에 가서 유행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죠? 고려양이라 그랬죠? 고려양.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요. 응방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족두리도 사실은 몽골 스타일이에요. 연지곤지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소주도 몽골 스타일입니다. 넘어가요. 자, 권문세족 새로운 세력들이죠. 기존에 처음에 고려 초기에는 문벌 귀족이었다가 무신정변 때는 무신 애들이 또 난리였다가 이제 원이 이제 간섭하는 시기에는 권문세족이 난리를 치죠.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원을 등에 업고 새롭게 등장한 세력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권문세족이라 부른다. 중요한 단어겠죠? 별표해주세요. 별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기철. 혹시 여러분 기황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드라마이기도 했죠. 하지원 씨가 드라마 주인공이었는데 원의 황씨라고 결혼한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황후의 그 원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나라가 명나라에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북원 시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약간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죠. 넘어가 보고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별표.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이 탑의 특징은 바로 원나라의 특징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가져갔다가 반환한 이후에는 뭐 경복궁에 좀 있다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중앙이네. 아예 그 1층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들어가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문세족, 친원세력, 원나라랑 친한 애들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한다 그 말이죠. 기황후의 오빠로 기철 이런 애들, 그리고 통역 말 잘해가지고 몽골어 잘해가지고 이런 애들이죠.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다 누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죠? 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배경은 뭐다? 그죠? 원이 쇠퇴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중국 한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원나라는 몽골족이죠. 그래서 몽골족은 몽골이 최고야. 그래서 중국 한족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무시당했던 한족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몽골이 무너지고 명나라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튼간에 공민왕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고 누구를 썼다고? 신돈. 쭉쭉 읽어보시고 그죠. 공민왕의 개혁 세력을 뒷받쳐준 세력이 뭐다? 신진사대부. 똑똑한 애들, 지방 출신이고 성리학 공부했고 과거 시험 보고 이런 애들. 원의 간섭에서는 벗어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거는 개혁하면은 자기 거가 다 날아간다. 그러면은 개혁 안 하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대토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역사 탐구는 별표 해볼게요. 당연히 기억, 무슨 세력을 척결한다, 없애버린다. 그죠? 원하고 친한 척하는 애들을 없애면 되겠죠. 친원 세력, 원하고 친해 이런 애들은 없애버려. 친원 세력 척결, 대표적인 게 기씨, 기철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아까 나왔죠. 전민 변정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민 변정도가 불법적으로 농장 없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해방시켜줘. 중요하다 했습니다.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영토 회복 여기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화주라는 지역에 쌍성총관부라는 걸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회복하면서 요 땅 다시 다 찾아옵니다. 이 보면 수복한 지역, 회복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은 뭘 공격하여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 천령 이북이란 거는 위쪽이란 뜻이에요. 정동행성 아까 기억하시죠? 일본을 치려고 만들었다가 실패한 후에도 살아남아서 계속 내정 간섭을 했던 임시 기구입니다. 기관. 근데 이걸 없앴다. 그리고 몽골풍도 금지시켰다. 자, 넘어갈게요. 위화도 회군. 와, 중요한 거 나왔네요. 보시면 일단 위화도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네모 요 동네인데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중국 땅 여기서부터 여기는 중국인데 여기 딱 여기래요. 위화도. 여기에서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는 돌릴 돌회입니다. 군대를 돌렸다. 누가? 그죠? 그 유명한 이성계가. 자, 우리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봐보세요. 14세기 중에 원은 북쪽으로 밀려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북원이라 합니다. 북원. 이제 중국 애들은 북원이라고 이제 불러주지도 않아요. 타타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원나라는 밀려나고 중국 땅의 주인이 된 거는 그 유명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주원장. 자, 주원장은 고려한테 천령 이북 지역을 요구합니다. 왜? 이제 자기들이 중국 땅 주인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식으로 주라고 하면은 주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예 요구를 거부하면서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 요동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 번 배웠죠? 한국 고대사 할 때 배웠죠? 삼국할 때 요하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 요동 정벌 지역을 요동을 아예 우리가 이 기회에 찾아와 버리자라고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 그리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걸로 유명한 최영은 이걸 요구합니다. 즉 우왕과 최영은 요동을 정벌해서 그 땅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성계는 이거에 반대하죠. 그래서 일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데리고 요동으로 가기는 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리죠. 그걸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군대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돌아와서 오히려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다. 누가? 그죠?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가 이 당시에 손을 잡았다는 세력은 그 유명한 정도전.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계속 나옵니다. 신진사대부는 처음에는 이제 같은 마음이겠지만 개혁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뉘게 됩니다. 급진파와 온건파. 근데 이제 급진파 애들이 급한 애들이고 온건파 애들은 둥글둥글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고는 항상 누가 치죠? 동글동글한 애들이 아니라 이제 모난 애들, 급한 애들이 사고를 치죠. 급진파에서 결국에는 사고 치는 거죠. 고려를 없애버리고 조선을 만들어버립니다. 즉 정도전, 이 보면 정도전 등 급진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데 뜻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나라가 뭐다? 이게 바로 조선이다. 그리고 이거에 반대했던 둥글둥글한 애, 대표적인 둥글둥글한 걸로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죽었죠. 철퇴 맞고 죽었잖아요. 선주교. 이거 유명하죠. 하여가, 단심가.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이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여가, 단심가. 그 국어 시간에도 나오죠. 밑에 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이 사람 꼭 알아야 된다 했죠? 이름이 뭐예요? 처인 부공민과 함께 살리타를 사살했던 사람. 그죠? 김윤후. 2번.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그죠? 강화도로 옮겼죠. 원이 천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뭐였어요? 쌍성 총관부. 자, 글자 조합해서 원 간섭기. 일단 뭐가 보입니까? 권문세족이 보이네요. 권문세족. 그죠? 권문세족. 남은 거 뭐예요? 몽골풍. 자, 갑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죠.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지지하고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했죠. 원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권문세족이 성장했죠. 맞죠? 공민왕은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동행사를 설치한 게 아니고 뭘 설치했죠? 엄청 중요하다죠? 그죠? 전민변정도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꼭 전민변정도감 별표. 다시 한번 가서 오른쪽 간단히 볼게요. 고려 문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불교가 고려의 가장 중요한 종교잖아요. 그게 당연히 중요하다.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대립이 발생을 해요. 그때 교종 선종은 이미 그 통일신라 할 때 배웠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1번에 들어갈 사람 써보세요. 의천입니다. 의천은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의천이 만들었던 걸 뭐라고 하냐? 해동 천태종. 새로운 종교라 하면 되겠죠. 불교의 분파,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신들은 여러분, 무신은 사실은 문신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불경 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취향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 정권기에는 교종이 이제 져요. 교종이 무너지고 올바른 수행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3번에 등장한 사람은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진울. 수선사라는 것을 이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합니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조계종이에요. 지금 우리 불교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 지금의 불교의 대부분의 그 분파의 시작이 조계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울은 중요해요. 진울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에는 이런 개혁이고 힘들겠죠. 당연히 이 당시 제일 설쳐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죠? 권문세족과 연결해서 오히려 더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신진사대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너무 이제 백성들의 등을 쳐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6번에 들어갈 게 바로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 이제 건축 보시면 꼭 보셔야 될 게 7번. 신라, 우리가 흔히 하는 석가탑, 다보탑 굉장히 아름다운 거는 이제 사실 신라까지고 고려 때 오면은 되게 이제 다양해집니다. 7번 보시면 뭐라고 쓰냐? 다각 다층. 3층, 몇 각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각도 여러 개고 층도 여러 개고 좀 다양한 스타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개성 5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거대한 철불, 석불 이제 커져요. 왜냐하면 지방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 이미 배웠죠. 왕건하고 손 잡았던 지방 세력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면 제일 센 줄 알고 이제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근데 비율은 안 맞고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 유명하죠. 고려하면 상감창제 엄청 유명하잖아요. 8번 상감법.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넘어가는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거 하나 그죠? 뭘 것 같아요? 경천사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세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어디에 있다? 그렇죠. 용산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자, 3번에 가셔서 보실 새로운 유학.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간 이후에 남송과 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새로운 유학의 한 분파. 뭐라 하냐? 성리학이라 합니다. 성리학은 어려워요. 인간, 우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흩어지고 이거 뭐냐.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도로 어려운 유학의 한 분파입니다. 충렬왕 때 안향 이 사람 중요합니다. 안향 별표. 안향은 자주 나와요. 안향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재현, 이세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권근, 정몽주 이런 사람들. 아까 배웠죠. 신진사대부들이 핵심 세력을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리학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정치의 밑바탕이 돼준 게 성리학이에요. 자, 그리고 과학기술 볼게요. 대장경, 불경 넘어갈게요. 팔만대장경 들어봤죠? 금속활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꼭 보셔야 될 건 이거죠. 직지심체 요절 별표해보세요.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은 여러분 그 1단원에 나왔던 박병선 박사님 나왔던 그거 기억하시죠? 직지 그거예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인쇄한 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 실제 인쇄되어 있는 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 이렇게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인쇄를 했어라는 기록은 있는데 현존하진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34년에 바로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될 뭐시기냐? 그죠? 상정고금 예문 한번 써볼까요?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이란 걸 인쇄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상정고금 예문이란 게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쇄본이 남아있진 않은데 인쇄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해지지 않네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뭐라고? 직지심체 요절은 A급이에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인쇄본. 자, 화약 제조술 볼게요. 12번에 들어갈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최무선, 화포 아시죠? 화통도감. 사실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화포. 그리고 역사서. 이거 사실 설명 이미 했습니다. 14번에 들어갈 거 뭘까요? 삼국사기죠. 누가? 그죠? 김부식. 유교적 관점에서 편찬을 했다. 분야별로 나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라를 정통으로 봅니다. 신라. 삼국사기 무슨 체라 했죠? 그죠? 기전체. 그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유교적인 입장에 맞지 않은 건 안 썼죠. 그거를 삼국유사로 썼던 사람 누구라? 그죠? 일연 스님이 남아있는 역사를 썼다. 불교적 관점, 자유롭게. 그래서 이 정확히 무슨 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유롭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미 배웠어요. 당군 신화 할 때 배웠죠? 당군 신화라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뭐라 했는데? 당군 이야기. 당군 이야기 할 때 배웠죠? 삼국유사에 당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여기까지. 교과서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신진사대부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고 향리고 토지도 직접 관리하고 얘네들은 성리학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관리로 진출했고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권문세종에 맞서는 신진사대부 개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성계를 비롯해서 신흥 무인 세력,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 왜냐면 이때 홍건적이나 왜구가 막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 중에 새롭게 성장한 애들이 이제 생긴다. 그걸 우리가 이성계를 비롯한 세력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한다. 별표해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진파 이거 써주세요, 여러분.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하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고려를 엎어버리고 세운 나라가 뭐다? 조선이라는 거죠. 오케이? 갑니다. 정도전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성리학.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 별표해주세요. 불시라는 거는 부처님 할 때 그 불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하지 않고 어이 불시 이렇게 이제 낮춰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가 잡소리 한다 그런 뜻이어서 한마디로 이거는 불교를 엄청 까는 소리입니다. 불교를 엄청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정도전의 책 제목 뭐라고? 불시잡변 중요합니다. 고려 문화 아이고 너무 많죠.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사람 꼭 보셔야 하는 사람 이제 아까 나왔던 누구? 의천. 여기 보시면 이것만 밑줄 그을게요. 의천은 불교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넘어가죠. 오른쪽. 그냥 넘어가죠. 그냥 쭉쭉쭉쭉 갈게요. 보세요. 이거 호족의 힘이 느껴지는. 와, 힘이 느껴지나요? 겁나 크네요. 큰데 비율이 안 맞아.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맛이 없고 투박하고 거대하고 그냥 크기만 합니다. 비율이 안 맞아요.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지금? 고려 거죠? 고려. 넘어가.
청자는 아주 유명합니다. 고려 청자, 그죠? 고려의 독자적인 상감법, 상감청자라 얘기하잖아요. 상감청자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십시오.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분은 진울입니다. 지금은 송광사라고 불리는 과거의 수선사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조계종이다.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다. 근데 원간섭계에는 이런 게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엄청 불교를 싫어했다. 여기까지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성리학 처음 가지고 들어온 사람 누구라 했죠? 여기 있네. 안향. 자, 넘어갈게요. 인쇄술, 팔만대장경, 그죠? 그리고 여기 있다. 상정고금 예문을 인쇄했다.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보다 200년이 앞섰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청주 흥덕서에서 인쇄한 직지심체 요절이다. 기억하시죠? 박병선 박사 나왔던 걸. 그리고 최무선 알아놔야 되겠죠? 화통도감, 하약화포, 그리고 외구 싸우는데 썼다는 거. 팔만대장경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거 보시라 했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까 교과서에서 봤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부식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라는 거는 최고로 옛 고자 써서 오래됐다는 소리입니다.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죠? 삼국사기. 자, 고려 후기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운동했던 건 누구였어요? 진울이죠? 진울.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 누구라고? 안향. 부처의 모습을 그린 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이제 불화라고 하겠죠. 그죠? 한번 봐볼까요?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있죠? 화려한 불화. 부처의 모습을 섬세하게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다층 석탑.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고려 전기를 대표한대요. 앞으로 가서 한번 쭉 보시면 탑. 여기 있다. 어디 갔냐? 고려 전기 여기 있죠? 고려 전기를 대표한 석탑으로는 개성 현화사 7층 석탑, 오대산 8층, 오대산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다. 아이고, 이제 읽기도 힘드네요. 이거 쓰시면 되겠죠? 자, 다시 뒤로 갈게요. 쭉 내려가서 자, 2번 관련 있는 내용을 옳게 연결하시오. 전남 강진, 청주 흥덕사, 합천 해인사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일단 청주, 합천 뭐 다 아는 거죠. 해인사는 당연히 팔만대장경이었을 거고, 그죠? 흥덕사는 뭐였어요?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청자 생산하는 가마가 있어요, 강진에. 상감청자는 그릇 표면 파내고 무늬를 넣어 만든 도자기입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상감청자 몇 페이지냐? 여기죠? 무늬를 파고 흰 흙을 바르고 흰 흙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복잡하네요. 쭉 넘어가시면 그릇의 표면을 파고 거기에 다른 색의 흙을 메워 무늬를 내고 초벌구이를 한 뒤 유약을 발라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래요. 그 답을 한번 봐볼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맞다고 할게요. 그 다음, 최씨 무신 정권은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예요? 몽골이죠. 몽골족. 넘어갈게요. 역사책, 삼국사기 특징, 어느 나라가 정통이라고 봤어요? 그죠. 신라. 그리고 무슨 채? 그죠. 기전채. 기전채라는 것은 분야별로 서술한 걸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삼국유사 꼭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련이 쓴. 몽골과의 전쟁에서 지쳐있는 백성에게 자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서술했다. 그리고 단군 이야기라고 바꿔주세요. 단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